2022년 4월 16일 토요일 오후 7시 36분을 지나고 있네요. 내일이 4월 17일이 일요일인데, 이제 부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활절이 이제 거기 날짜가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 같으면은 예수가 태어난 그 날이 성탄절은 12월 양력으로 25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비해서 부활절은 이렇게 매년 날짜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하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뭐 검색을 하면 다 나오니까 그래 검색을 해보니까 춘분 양력으로 춘분 보통 이제 3월 22일 23일 정도 되면 춘분인데, 춘분이 지나고 이제 춘분이 지난 그 보름날 이 지난 그 다음 주 이제 그 일요일이 이제 부활절로 그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춘분이 지나고 3월 22일 날, 23일 날 지나고 이제 첫 보름이, 이번에는 4월 달은 그 양력하고 음력이 같이 가요. 5월 달도 그렇고. 그래서 4월 15일이 음력 3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4월 15일 어제죠. 어제가 보름이니까 보름 지나고 첫 번째 일요일이 내일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부활절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그걸 이제 언제 정해졌느냐 하니까 상당히 오래되네요. 원래가 2022년이니까 그 니케아 회의 때 정해졌다고 하니까 아마 그거는 한 1800년 전부터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부활절인데 기독교인들은 아주 열심히 중요한 명절이죠. 부활절. 성탄절하고 부활절은 굉장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어떤 분이 내일 이제 EBS죠. 그러니까 우주군에서 비상방송 시스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일이라도 세상이 확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과연 그래 될까? 하루 전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과연 이제 지금 모든 내에 대한 김성기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은 과연 이제 얼마만큼 가느냐, 이제 요것이 내한테 있어서는 제1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제 1년은 365일이니까 365일 곱하기 5를 하면은 이제 갑자기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거는 1825가 나와요. 그걸 어떻게 이제 빨리 계산을 했느냐, 그렇게 하면은 365일 곱하기 10년을 해버리면은 거기에서 공을 하나 더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365 곱하기 10은 3650일이잖아요. 그래서 10년간을 우리가 산다. 그러면은 이제 3650일을 살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그 절반이니까 3650일 나누기 1을 하면은 그 간단하잖아요.
3,600 나누기 2 하면은 이제 1,800이고 50을 나누기 2 하면은 이제 25가 되니까 1,825일간에 1,825일이 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 가지고 무사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도 처음에는 그 과도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았어요. 그거는 뭐 총재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그 강연에서 하셨습니다. 거기 2017년 5월 달에 보면은 그 문재인 정부는 과도기라고 분명히 그 하신 동영상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뭐 그런데 뭐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유가 있었겠죠. 이제 그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저 산봉우리 넘으면 이제 오아시스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힘든 길을 올라가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오아시스다. 그렇게 하면 힘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뭐 우리는 과도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3년 정도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한 2020년까지 안 가겠나 이렇게 했는데 막 그거는 그렇지 않고 이제 5년을 거의 다 갑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4월 17일이니까 4월 16일이니까 한 23일 남았네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듯이 뭐 무사히 간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그러듯이 윤석열 정부가 무사히 5년을 가게 되면은 1825일간을 이렇게 대통령으로서의 이제 그런 직책을 수행할 것이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언제 이제 그만두게 될지는 여러 사람이 추측을 많이 하는데 김태영 교수, 김태영 심리학자 그분의 견해는 한 1년에서 2년을 봐요. 2년을 보고 정봉주 정치 천재라고 하는 정봉주님은 한 2년을 보더라고요. 2년을 봐요. 그러면 뭐 한 700일 정도, 한 800일 정도. 그리고 360일에서 한 7, 800일 정도를 이렇게 봐요. 또 어떤 분은 4개월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5년을 넘는 거는 완주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좀 거의 적습니다. 그렇게 5년을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뭐 있긴 있겠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좀 드물어요. 뭐 그 윤석열 당선자의 이제 그 부인이 김건희 님인데 뭐 그쪽에서 지금 현재 그 뭐 악성 댓글을 또 다는 분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님의 이제 과거 행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 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악성 댓글을 달아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고발을 좀 이렇게 하는가 봐요. 거기서 이제 출연해가지고 아주 좀 심하게 이제 악성 댓글을 좀 달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으면은 이제 뭐 상당히 뭐 본인한테 안 좋은 그런 것을 하니까 뭐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대상자의 한 사람 중에 이제 최민희 전 의원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아주 말씀도 잘하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이제 사면 복권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피선거권이 박탈돼 가지고 국회의원을 못 나갔는데 최민희 의원 아시는 분은 잘 알아요. 그런 분들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금 현재 그 사면 복권돼 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뭐 자유스럽게 지금 계시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을 또 지지하시는 그런 분들은 뭐 하루 빨리 그 옥중에 있을 때 나오시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축원도 하고
건강을 회복하시라고 기원하시는 그런 국민들도 있었고, 또 반면에 이번에 사면을 할 때에 사면 복권을 할 때 굉장히 반대하시는 그런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틀림없어요. 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형을 그대로 실질적으로 살게 해야 되지, 왜 이런 사람을 복권을 시키느냐, 사면을 시키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 이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약 한 4년 정도 이렇게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 뭐 잘한 점도 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또 못한 점도 있다고 봐요. 이래 보면은 자기로서는 이제 그 당시에 보안사죠. 지금 이제 그 기무사로 바뀌었던가 그랬는데, 옛날에는 방첩대라기도 했고, 보안사에서 지금 기무사로 바뀌었는가 뭐 그럴 거예요. 기무사령관이 자살도 하고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만두고 윤석열 그 당시에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할 때 기무사 사령관이 자살도 하고 그랬어요. 치조를 받을 때 아주 이제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수갑 채워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끌렸을 뿐만 아니라 그 기무사령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명예를 중요시하는 그 군 장성 출신을 말이에요.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모욕을 주니까 자살을 했는데, 그 기무사에서 좀 무고한 어떤 청년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로 볼 때는 아무 일이 아니라고. 어제 그 검찰청에 가서 대학생연합회, 하여튼 대학생들이 김건희를 구속하라, 구속 수사해라, 이거는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대야 된단 말이야. 그 조민희하고 김건희하고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대보라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구속감 아니냐고. 허위 학력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이제 재산적으로 이제 피해를 봤으니까, 대학생들이 볼 때는 주장이 그 말도 일리가 있죠.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대 가지고 구속해라, 이렇게 시위를 했는데, 아마 훈방쪽 치댔는 거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일을 했는데 기소를 붙이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좀 무리하게 해가지고 그 바쁜 사람은 뭐예요,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1심, 2심 대부분까지 가게 하고, 그 기소 남발을 한 거잖아. 그런 사람, 그것을 당한 그 당사자의 입장으로 보면은 박근혜 정부를 얼마나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자기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예? 그것을 자기가 표현했다는 그 하나로 해가지고 기소를 붙여가지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했느냐고. 그렇게 하면은 그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 옆에 그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일가 친척이 있잖아요. 아무리 못 잡아도 한 100명은 되잖아요. 자기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 일가 친척들이 볼 때 저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같은 고통을 받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법원에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된다. 실형을 살지도 모른다. 변호사로 선임을 된다. 변호사 선임하는데 뭐 공짜가 되느냐고. 공짜가 되느냐? 천만의 말씀. 그럼 뭐 돈이 뭐 적게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박근혜 정부가. 그거는 그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면 복권할 때 결사 반대한다 말이에요. 지금도 박근혜의 박자만 들어도 막 이를 간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무사에서 했거든.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에 그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내가 피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있었고 지금 이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김건희 님의 윤석열 당선자 부인에 대한 그 어떤 악플을 다룬 데 대해서 조사를 한다, 또 사보 처리를 한다, 이제 이건데 이런 것이 있다 이겁니다. 이래 되면은 뭔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의 어떤 그것을 억압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참 이봉규 씨라고 그 패널이 있는데 이분은 참 진짜 문재인 대통령한테 욕을 엄청 하더라고. 내가 어차피 가끔만 들어보면 말이야, 떡평인가 거기에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아주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수준 같으면은 참 글쎄 여하튼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이래 보면은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안 된 데 대해서 이렇게 좀 참담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으로 돼가지고 좀 희망을 가지는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크게 보면은 두 파트로 나뉘어 있다고 봐야 되죠. 또 한 파트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안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인데 지금 아래 뉴스 토마토 노영희 변호사가 이제 아침마다 뉴스 토마토 그걸 하는데, 그것을 한번 들어보니까 한덕수라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마지막 때 이제 국무총리 한 사람인데, 이분을 이제 국무총리로 이제 이렇게 윤석열 당선자가 이렇게 추천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청문회도 이제 곧 열린다 이러는데, 다음 주 4월 24일인가 4월 25일인가 이렇게 열리는가 본데, 그게 이제 통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김동연 씨 입장으로 보면은 김동연 씨라고 이번에 대통령으로 출마해가지고 막판에는 이제 사퇴한 사람이 있어요. 부총리까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이 대한민국을 좀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계라든지 또는 검찰계라든지 또는 정치판이라든지 기타 모든 방면에 있어서 기존 카르텔이 딱 결성이 돼 있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세력을 이렇게 완전 산산분해 시켜버려야 대한민국이 발전이 되지. 이 기존 카르텔을 있는 이상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제 이 발전을 저해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김동연 부총리. 지금 현재 아마 경기도지사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전 대변인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유승민이하고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거기 나오고, 경기도지사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안민석하고 조성식하고 또 이제 김동연 씨가 나오는데, 김동연 씨 나는 이분이 상당히 보니까 훌륭하신 분 같아요.
여하튼 그 김동연 씨 말이 그 한덕수 씨 같은 사람도 하나의 그 기존 그 카르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김앤장 변호사라고 있어요. 김앤장 그 변호사죠. 변호사 사무실이지. 그런데 거기에 김앤장 사무실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부 요직에 근무를 하다가 거기 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다가 정부 요직에 오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그게. 거기서 아주 고액의 이제 급료를 받죠. 그래서 한덕수 이분이 아마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통과 안 시켜줄 거예요. 그런데 통과 안 시켜주면 이제 국무총리 서리로 이제 그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리라는 이제 서리가 있는데 서리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국무총리 서리가 되면은 장관 재청권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검수완박이라 해가지고 검찰의 검사들의 이제 그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그런 법이죠. 그것을 줄여서 검수완박인데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하게 된 그 원인이 있다고요. 원인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역사와 원인을 알아야 민주당을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국민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내가 초창기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은 것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사면 복권을 행동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대구 달성에 올 때 막 환영한다 해가지고 프레카드도 들고 막 찾아와가지고 막 환영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반대로 이빨을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거기에서 엄연히 뭐를 소주병을 던진 사람이 있다고. 그거는 반대하는 사람의 대표로 그 사람이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행히 그 맞진 않았지만은 그만큼 그 박근혜 전 대통령님도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내를 왜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사람이 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재직 시에 잘한 것도 있고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기소를 붙이게끔 한 그런 죄가 있다고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고통을 받았느냐고. 이빨을 간단 말이야. 박근혜 할 때 비염만 들어도 이빨을 찌르 간다고. 또 뭐 그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나는 뭐 이쪽 저쪽 편드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검수완박,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이야기하면은 아주 민주당을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국가혁명당 당원 중에서도 그렇다고요. 그 사람 얼굴이 다 틀리고 자기가 이제 바라보는 눈이 틀리지.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님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일을 하면서도 보는 눈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 하니까 민주당에 이제 과오가 많이 있죠. 과오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선거한 거. 2017년도부터 2017년도 대선, 2018년도 그 당시 지방선거, 그리고 2000년도에 이제 국회의원 4.15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이제 작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제 보궐선거, 그리고 올해 3구 대선, 이 5번 동안에 전부 다 부정선거를 한 거거든. 그런 것도 잘못이 있고 기타 민주당에서도 잘못이 있으니까 이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사들한테 주어진 그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그런 생각이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요.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한쪽으로는
뭐냐면은 검사들이 말이에요. 그 홍만표 같은 그런 홍만표, 우병우 또 한 사람이 더 있지. 그 사람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조사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홍만표가 그 검찰에서 나와가지고 그 뭐야 뭐 1년인가 6개월인가 벌은 그 돈이 엄청나요. 몇백억 돼요. 한 180억인가 뭐 한 상당히 그 고액이에요. 금액을 내가 뭐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거기 몇 달 한 1년 만에 몇십억이 아니에요. 그 100억이 넘어요. 거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고. 일반 서민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그게 제대로 됐느냐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노력 없는 재물이나 도덕 없는 경제에 하면 안 돼. 검사들이 검사를 한다든지 판사를 한다든지 또 뭐를 한다든지 간에 제일 사람에게 기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게 이제 교육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야.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문교부 장관, 역대 문교부 장관들은 전부 다 이렇게 부관 참시를 할 정도로 말이에요. 죽은 사람에는 부관 참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징벌을 줘야 된다고. 살아있는 사람은 100% 그냥 정신교육대 보내버려야 되고 말이야. 그건 뭐냐면은 타인에게 타인의 행복이 내 행복이고 타인의 행복이 내 행복이고 인류에 대한 무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뭐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물질적으로 뭐 잘 산다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킨 거 이거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거기 검수완박을 하게 된 것은 검사들의 그 뭐야 그 기소권이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같으면 뭐 기소를 막 붙여버린다고. 전에 누구야 이현주 변호사하고 또 신유진 변호사가 있다. 이제 여성들인데 그분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에요. 검사들하고 기관장들이 그 모임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내가 내다는 사람들, 뭐 세무서장이라든지 어떤 그 쪼매난 어떤 뭐 시에 뭐 마산이라든지 뭐 울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또는 뭐 서울이라든지 이런데 뭐 고양시라든지 뭐 시가 있잖아. 우리나라에 시가 많이 있는데 그 시에 이제 그 기관장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검찰에 제일 오야지 좀 높은 사람들, 그리고 세무서에서 좀 높은 사람들, 또 뭐 거기서 이제 뭐 시장이라든지 이거는 행정에 좀 장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좀 기관장 회의가 있는가 봐요. 회의가 있는데 검사장이 이제 거기에 회의에 참석했던가 봐. 참석했는데 그 세무서장이 말이에요. 검사장 눈에는 좀 아나무인격으로 보이던가 봐요. 보니까 전마 저거 영 뭐 삐딱하고 이러니까 그 검사장이 그다음 그 회의 참석하고 그 다음 날에 와가지고 저 세무서장 털어가지고 이 구속시키라 이제 이렇게 밑에 사람한테 말을 했다 그러네요. 그래 했는데 그 밑에 사람이 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자기 출세길이 막히는 거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뭐 탈탈 털어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 내가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탈탈 털면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딨느냐 이게. 털면 놓은다고, 뭐라도 놓은다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딱 목적을 정하고 나면은 탈탈탈탈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뭐라도 건수를 잡아서 그냥 구속시켜 버리는 거. 막 그리고 또 뭐 주차장에 말이에요. 그 검사장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뭐 검사 그 기사가 주차를 시켰는데 그 장애인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했는가 봐요. 했는데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MBC 뭐 기자가 이제 그것을 방송을 했는가 봐. 그러니까 이마 이거 구속시키라 이제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은 구속은 안 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 생각 자체가 자기는 법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내를 이렇게 갈벌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좀 알기 쉽게 말하면 하늘 대한거야 그냥. 천지에서 겁대가리가 없는 그런 그 욕을 쓰면 놈들이 그럼 검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야 뭐 회식하는데 100만 원 넘었으면은 뭐 그 이제 그 뭐야 뭐 법에 걸리니까 그 회식비를 98만 원인가 이제 이래 가지고 법을 이제 피해 나가잖아요. 쉽게 말해서 법 기술자거든. 모든 면에 있어서 전문가가 있고 그러는데 법 기술자들이 이제 모여 가지고 뭐 모든 법조항을 자기들이 이제 뭐 그걸 아니까 탈탈탈탈 털어 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털어서 죄를 만들어 가지고 덮어 세워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그 모멸감이 해가지고 뭐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뭐 조국 사태가 조국 교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고. 자기 집사람은 교도소 수감이 돼 있고 자기 동생도 수감이 돼 있지.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말이에요. 1, 2장까지 다 털어가지고 자기 딸에. 그리고 뭐 부산대도 취소, 고려대도 취소. 그 대학 당사자들이 말이에요. 그 의리가 정의가 없는 사람들 아니야? 어? 그 눈치를 그래 보가야 되나? 이 후리아들 놈 새끼들 말이야. 당당하게 말이야 대통령 선거에 관계없이 딱 해버려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이익이 있으면은 이것이 어려운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결리사의라고. 자기가 대학 총장이라면은 이것이 내한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정하게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 이래 해야지. 대통령이 이 사람이 됐으니까 이 사람한테 밑보여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판단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되겠느냐고. 참 썩은 놈들 말이야. 여하튼 그렇게 하니까 무한 사람을 쎄리 기소를 붙여버리면은 수사를 하고 기소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 동토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검수완박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거 없으면은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겠느냐고. 또 그리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1954년도에 그 당시는 홍준표가 뭐 태어나가지고 뭐 100일도 뭐 돌도 안 지낼 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태어나가지고 한 3살 때야. 그때에 경찰의 권한이 너무 세니까 경찰의 권한이 너무 세니까 이제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검사들한테 수사권과 기소권을 2개 다 주어버렸다고. 그런데 그것도 한 표 차이로 그게 결정이 됐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고. 이어지게 되고 이어지다가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경찰의 권력이 더 세였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범죄와의 전쟁을 하면서부터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그런 집단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을 수사권을 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사권을 빼게 되면은 그 전직
그 검사들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변호사를 하는데 정관 예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수사권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변호사를 할 때 돈을 그렇게 몇십억, 뭐 몇백억을 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반대를 한다 이 말이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알아야 돼요. 이제 이러니까 그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상설 특검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또 뭐 민주당에서는 가만히 있는가? 상설 특검법을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없애는 또 법을 만들어 보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도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내가 오늘 하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때까지는 말이 길었고 지금 그 한덕수 국무총리를 이렇게 인준을 국회에서 안 해주게 되면은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이 될 수가 없다고. 국무총리 서리 제도도 없어졌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무총리가 서리로서 이제 국무총리를 한다 그런다 하더라도 국무총리 서리는 장관 재청권이 없으니까 한 사람도 장관을 놓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고. 그 하는 꼴로 봐서는 지금 이제 벌써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그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거기서 삐딱한 소리 하면은 그냥 입에 검은 귀에 검은 귀걸이, 코에 검은 코걸이로 이제 이렇게 막 하니까 조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최민희 의원 같으면은 굉장한 입이에요. 그리고 열린 공감에 이제 그 TV에 그 강진구 변호사는 벌써 또 조사를 받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그 장관이 한 사람도 안 놓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 국가가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엉망진창이 된단 말이야.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싸우는 거야 지금. 이 판국으로 가는 것 같아. 지금 또 뭐야 지금 그 청와대에서 단 하루도 이제 자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김정숙 여사가 지금 그 청와대에서 숙소에서 자고 있는데 숙소에서 거주하는데 그 앞에다가 화장실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거는 5월 10일부터 바로 공개하고 뭐 그거야 뭐 그거에 뜻이겠지만은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남동 공간을 거기가 한남동에 뭐냐 그 국방부에서 이제 그 근무를 하고 윤석열 당선자가 한남동에 뭐야 합참의장 그 공간인가 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출퇴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행 연습을 했는가 봐요.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한 40분 정도 교통 체증이 생긴다고 하니까 아마 대통령 되기 전에 여행 연습을 하는데도 그렇다고. 즉 실질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서울 시민들이 교통이 그 일대는 엄청 힘들어질 거다 그렇게 하고. 그것뿐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드론을 띄워야 되는데 드론으로서 많은 그 테러가 일어나니까 드론을 뜨지 못하게 하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그 준비가 있어야 되고 대통령 경호는 경호원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찰 경호원이 한 1000명 정도.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경사 있어야 되잖아요. 군 부대도 있어야 되고. 민중들이 이제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나게 되면은 경찰 병력으로 안 될 때는 경호원 해봐야 그 몇십 명 안 되죠. 그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다음 경찰 병력이 있어야 되고, 경찰 병력으로 안 될 때는 군인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들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그것만 해도 지금 쑥대밭인데, 내가 볼 때는 엉망진창인데, 장관이 아무도 안 논다 이러더라고. 한덕수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이거 뭐 완전히 무슨 진짜 선전포고를 한 거와 다름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다 유튜브에서 노는 말이거든요. 양쪽에서 이미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이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다고. 격하게.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윤석열 당선자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뭐 이거는 뭐 다 있는 말이니까 참 말도 함부로 할 수도 없네요.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본부장에 벌써 뭐 대학생들이 어제 김건희 구속시켜라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의 그 뭐 그런 거 또 장모의 그런 거 이런 거 볼 때에 이거는 뭐 도저히 뭐 윤석열 X파일이라는 책을 보라고. 이렇고 또 이쪽으로 보면은 거기 보면은 뭐 이거는 완전히 뭐 하루라도 이것을 협치가 될 수가 없다고. 지금 협치를 해야 되는데 하는 스타일 자체가 협치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내가 내다는 스타일이고 여기서도 그렇고 저기서도 그렇고 강과 강이 서로 부딪히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감으로써 일반 국민들은 지금 현재는 모르잖아요. 뭐 철모르는 이제 그 자식들 것 같아요. 내가 보면은 일반 국민들은 철모르는 자식들인데 부부가 싸운다고도 볼 수 있다고. 싸우다 크게 싸우는 거예요. 그럼 집구석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걸 그럼 이제 봐야 이제 애들이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울고 불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본격적인 이제 그 싸움이 터지기 전에 벌써 아마 그런 기운이 지금 돌고 있다고. 그런데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은 뭐 유리창이 부서지거나 말이에요. 뭐 집안의 가구가 완전히 뭐 박살이 나고 말이에요. 그래 쨍거랑 하고 터지고 막 과음 지르는 소리가 나야 이제 애들이 울고불고 하잖아요. 국민들이 이제 울고불고 할 날이 이제 국민들은 그걸 봐야 느낀다고. 쨍거랑거리고 말이야. 이것이 뭐죠? 던지지고 고래감 소리가 서로 터지고 말이에요. 이래야 이제 뭐가 불안을 느끼고 이제 이렇게 난다고. 그와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금. 필요하다기보다는 그것 없이 바로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아봤으면 너무 좋은데 바로 못 알아보니까 이런 것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시도를 합니다. 국민들은 이때까지 모르고 뭐 언론에서 뭐 1번 아니면 2번을 찍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왔으니까 1번 아니면 2번 요렇게 윤석열 아니면 이재명 요렇게 이제 찍도록 언론 방송이 그렇게 유도를 해 나왔으니까 막 그렇게 좀 뭐 마음 부득이 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흘러가는 방향은 어마어마한 이 충돌이단 말이에요. 장관이 임명이 안 된다 그러면 뭐 나라가 어찌 되느냐고.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근무처를 지금 이제 만들어야 되고 숙소도 만들어야 되고 가장 준비가 돼 있는 대통령이 지금 나와야 될 때인데 지금 이때가 그렇지 않고 말이에요. 가장 준비가 안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돼가지고 지금 움직거리니까. 근데 국민들은 뭐냐? 지금 이 앞에가 천주교 서대식당 앞인데
동대신동에 비해서 뭐 서대신동이 좀 조용하고 그래서 조용한 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천주교를 믿는 분들도 있고 불교를 믿는 분들도 있고 기독교를 믿는 분들도 있고 또 강정산을 믿는 대순진리라든지 기타 뭐 대순진리에 관한 또는 이제 강정산에 관한 그런 뭐 무국대도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그것도 같은 계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뭐 강정산을 믿는 그런 단체가 여러 수십 개가 돼요. 신도수가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여러 단체가 있죠. 또 어떤 분은 또 천리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것도 없이 아무것도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냥 막 평범하게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별의별 사람 뭐 천태만상 구만청이죠. 청청만청 구만청이고. 사람은 허경영 총재는 그 공약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 이번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뭐 선택을 못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됐는데 그것이 이제 선택을 하게끔 그런 날짜가 그런 날이 이제 다가온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참 강과 강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자는 검찰 그 아래 그 회의하는 걸 쭉 이렇게 보니까 뭐 운동장이더라고. 운동장도 엄청 큰데요. 뭐 한 몇백 평 되겠던데 보니까 거의 한 200~300평 안 되겠나 싶겠던데 모르지 뭐 정확한 평수는 먼저 뭐 조그마한 거짓말 말하면 조그마한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그런 회의실이 있더라고. 운동장보다야 작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크더라고. 거기에 쫙 이렇게 뭐야 테이블을 갖다 놓고 검사장 회의를 쭉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그 권위적이냐고. 무소 부리고 말이야. 아나무인이고 그런 스타일에다가 그런 문화에 몸에 저런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고 내가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또 이쪽으로서는 또 뭐라 하겠느냐고 웃기고 앉아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겠어요. 네가 피여자다 말이야. 피여자. 많은 국민들한테 고통을 준 이 사람이 말이야. 무슨 놈은 네가 그렇게 하느냐고. 당장 그 탄핵 대상 1호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슨 놈이 그 되겠느냐고. 지금 뭐 벌써부터 뭐 하여튼 지금 이래가지고 강과 강이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는데 터져야 된다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그렇게 지금 흘러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허위문기가 없어요. 처음에는 뭐 대통령 당선되면 여야가 처음에는 그 밀을 시기간이 있다고. 아무리 못해도 처음에는 그러는데 지금은 그거부터 아니라고. 취임할 때부터 이제 바로 이제 이게 이제 그거 한데 취임덕이 이제 생긴다는 그런 생소한 용어가 처음 생겼지만은 취임덕이 생기고 국무총리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렵게 되면은 장관 임명이 안 돼요. 장관 임명이 하나도 안 된다고. 국무총리가 정해지면은 국회에서 암만 장관을 이렇게 인준을 안 해준다 하더라도 대통령 임명하면 끝이야.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었을 때도 그 뭐 조국 장관이라든지 기타 모든 장관을 많은 그 국민의 힘에서 인준을 안 해줬다고. 그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여가지고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그거는 국무총리가 있으니까 가능했지만은 국무총리가 정해지지 않으면은 장관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 되면은 이제 뭐 어찌 되느냐고. 뭐 차관으로 이제 차관 대행 체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장관 없이 이제 움직여야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가는데 또 크게 보면은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길 때부터 이미 창조주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창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오신다는 것이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이제 그 신인이신 허경영 총재님이시단 말이에요. 이것을 나는 왜 이렇게 확신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긴 누구라? 김성기지. 나이는 이제 만으로 하면 66세고 그런데 한 15, 16살 때부터 이제 이런 계통을 밟아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50년이에요. 50년. 그 한 분야에서 어떤 그 대가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계통에 흘러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조폭 단체도 그렇고 또는 이제 범죄꾼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막 그런 치고받고 싸우고 온갖 그 막 이런데 범죄에 이제 이렇게 그 소용돌이 속에서 몇십 년을 크고 이렇게 크고 자라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렇다고. 조폭 단체도 그렇고 어떤 뭐 기술 계통에서도 그렇고 음악 분야에서도 그렇고 미술 분야에서도 그렇고 문화 뭐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고. 근데 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종교 계통이에요. 종교라고 하기도 하고 뭐냐 하면은 그 인생에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이 많다고. 이 도서관에 가서 보면은 거기 책은담이라든지 또 명심보감이라든지 이런 건 아주 기초거든요. 또 이제 문학 서점, 또 자서전, 모든 위인들의 그 자서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철학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내가 한 친구를 만나서 그렇고 그런 것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된 계기는 그 친구를 어떻게 만났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누구와의 뭐 만남과의 그것이 자기 인생을 바뀌어요. 그 조영남이라고, 뭐 내보다 나이는 많지. 조영남 선생님께서 노래도 많이 불렀죠. 나는 그분의 노래 중에서 그 불 꺼진 창이라는 노래는 상당히 내가 참 들으면서 야 이분 참 노래 잘하구나 느낀 적이 있어요. 알았네. 내 가사는 잘 모르겠고 이런 의미예요. 이 노래를 조영남 님께서 참 잘 부르더라고. 근데 조영남 님하고 이제 그 같이 한번 그 부부로서의 인연을 거둔 사람이 그 영화 배우가 있어요. 그 작년에 그 큰 상도 하나 받고 그랬는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예. 그 사람 이혼을 했지만은 뭐 조영남이가 이제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한 거지.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영화계로 나갔던 것이 이제 자기 어머니께서 박봉에 자기 많은 여동생들하고 이렇게 키우니까 자기까지 이제 그렇게 부담을 주니까 미안찮아요. 자기가 큰딸인가 그럴 거예요. 자기 동생들도 있고 이렇게 애들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알바를 하기 위해서 방송국에 가서 무슨 하여튼간 조그만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봐요. 거기서 이제 방송국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어떤 방송국에 높은 사람한테 눈에 떼여가지고 하여튼 영화계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내가 참 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좀 유명한 여배우인데, 하여튼 어떤 그 만남,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영화계로 나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남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안다성 그 가수도 그렇지. 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춤추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간을 이용해서 노래 한번 불렀는데 이제 사교 댄스 클럽이지. 이제 거기에 이제 가서 막간을 이용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들은 사람이 누구냐니까 KBS 음악 전속 악단에 이제 좀 높으신 분이 거기에 있었거든. 이제 그 KBS 악단 그 봉급 가지고서는 생계가 곤란하니까 이제 그 투잡을 하는 거지. 저녁으로는 이제 그런데 이제 춤 교습소 뭐 이런 데 와가지고 이제 음악도 연주하면서 이제 부업으로 이제 그걸 하니까. 근데 그때 안다성 씨가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그 안다성이라고 유명한 가수예요. 바람이 불면 산 위에 올라 노래를 부르리라 그대 창까지, 이 노래 부른 사람이에요. 하여튼 모든 사람이 그 어떤 길을 가게 될 때는 어떤 사람과의 그 어떤 만남의 연속이,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어부는 예수를 만남으로써 기독교, 천주교의 초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 베드로를 봐서는 엄청난 횡재예요. 지금은 또 이제 허경영 신인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행제예요. 그런데 이제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이렇게 허경영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게 내 15, 16살 때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내 친구를 만났다고. 친구가 이제 요한이라는 친구인데 내보다 나이가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그 사람 학력이 좋습니다. 나는 뭐 어디 가서라도 그 학력 이야기는 내가 못하는데 김동연 씨가 그 방송통신대 졸업도 못했어요. 못한 상태에서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이제 같은 그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그 모임에 가니까 니 어느 학교는 오고 나왔노 그러니까 나는 뭐 그냥 뭐 고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방송통신대 졸업을 못했으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해주더라. 안 합니까? 전부 다 거기는 무슨 뭐 서울대, 고대, 연대 뭐 선후배끼리 딱 뭉치가지고, 그러니까 행정고시를 합격을 해도 거기에서는 왕따 당한다시피 그렇게 하는 거라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 그만큼 이게 학력제도. 나는 그 뭐
우리나라에 뭐 조그만한 대학들이 있잖아. 무슨 대, 뭐 S대, Y대, 뭐 K대, 뭐 나는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전 세계에 있는 무슨 뭐 모든 대학교, 그 대학생들 말고, 거기서 졸업한 사람 말고, 거기에 대한 그 모든 그 대학교 교수들, 싹 그 뭐 몇천만 명이 되든지 몇억 명이 되든지 그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대가리 속에 있는 액기스를 딱 짠다 해봐야 발바닥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일반 대학교 무슨 졸업했다 해가지고 내 앞에서 오면서 그런 사람들은 나는 뭐 사람 먼지로 본다고. 내가 뭐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나는 그런 먼지로 본다고. 하버드나 옥스포드나 무슨 뭐 소르본노 대학이나 무슨 그런 뭐 우리나라 또 뭐 서울대 교수들, 그런 사람들 몇억 명을 모아 가지고 대가리 속에 있는 것을 딱 짜가지고 엑기스를 딱 만들어 보라고. 발바닥에 때도 안 되는 놈들이지. 그러니까 그 대학 출신자들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아이고, 하여튼간에 이런 말도 참 뭐야. 1시간 지났을 때 내가 하는 소리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가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믿거나 말거나, 듣기 싫으면 듣지 말고. 나는 그 구독자 수가 적은 게 좋아요. 그래, 그 친구는 뭐 학벌이 좋지. 서울대는 오고, 서울대학원 오고, 뭐 뉴욕 대학교 다닌 것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뒤에는 몰라요. 하여튼 그런데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요게 내가 생각을 매도몰신했다고. 16살, 15, 16, 17, 이때부터 그래 생각했다. 그때 내한테 가장 큰 스승님은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뭐 김영석 교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엄청 그 몸이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께서 야라는 것은 김영석 교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살지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던 분이에요. 너무너무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를 하고 하면서 이제 또 그 자녀분들이 굉장히 훌륭해요. 아주 이제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자녀분들을 아주 훌륭하게 교육을 시키는 분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대한민국의 지성이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모든 그 훌륭한 사람들의 스승님이다. 이래 보면 딱 맞아요. 근데 나도 이제 그분의 가르침을 뭐 직접 이렇게 맨투맨식으로 만나서 교육을 받은 건 아니고, 그분의 책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이렇게 쫓고 지금도 늘 그렇게 그분의 고마움을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그분은 한평생 많은 인생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읽었고 또 쓰고, 많은 동서고금의 많은 인류 역사상 뛰어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의 그 말씀을 공부를 하고, 또 자기도 그런 책을 쓰고 읽은 분을 내가 스승님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쉽게 말해서 뭐 접을 좋은데 한 거지. 내가 봐서는 거기에다가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을 잘 되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자기가 잘 되는 것이고, 그거예요.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인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분이 가르침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고현보 목사님을 내가 만났다고. 고현보 목사님은 기독교 그 자체라고 보면 맞아요. 허경영 이제 우리 신인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이제 홍건선 목사라고 대수동 교회 목사님
한테 한 1년 정도 이렇게 해서 그 무소유를 이제 이렇게 배웠다고 하시잖아요. 물론 신인님도 이제 인간으로서 이제 그런 것을 겪었지만은, 나는 그 홍건선 목사는 본 적은 없지만은 고윤범 목사님하고 홍건선 목사님하고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은, 뭐 내가 안 봤으니까 그분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 고윤범 목사님은 기독교 그 자체라고 보면 돼요. 어마어마하다고. 그분한테 그냥 뭐 엄청 그 뜨거운 그 인류에 대한 그 사랑, 성실한 그 모습, 뭐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의 극한 상태까지 간 사람이라고. 거기에 대한 긴 이야기는 내가 차후에 하지. 지금은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졸업을 한다, 초국을 한다 이 말이에요. 초국을 하게 되니까 이제 불교의 세계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이제 만나셨던 분이 불교의 화신 그 이경 박사님을 또 이제 이렇게 아주 가까이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도 뭔가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를 졸업을 해도, 불교를 졸업을 해도 뭔가 안 잡히는 거야. 그때 이제 다가온 사람이 강정살이라고. 강정살.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고평기 우리 실장님께서 격암유럽과 강정산의 가르침을 두면서 이제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일출 임묘진 사부지 일중 사오미 계명 뭐 일중 위시 교역태 제출진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임묘진 사부지 사오미 계명, 다시 이야기. 임묘진 사부지 사오미 계명 일중 위시 교역태 제출진 이런 말이 있다고. 그 뭐 여러 수천 번 만번 들은 이야기예요. 그 강정산을 공부하면서 그 이운수는 원원한 친지 대우님으로 갑을로서 기도해서 무기로 굽이 친하니 무기는 천재 한인 까닭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갑을 기도해서 무기로 굽이 친다. 그리고 이제 진사의 성인출하고 오미의 낙당당이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다고. 그런데 뭐 아직까지 이래 보면은 뭐 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전혀 종교하고는 관계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고, 기독교를 열심히 다는 사람, 불교를 열심히 다는 사람, 또 강정산을 아직까지 이렇게 믿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종교하고 관계없는 사람들도 있고, 천층만층 구만층이에요. 근데 결국 가서는 그것도 뭔가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까짓 것 아무런 이제 이 세상에 뭐 의미가 없고, 그러던 차에 허경영 총재님의 가르침을 보았다고 유튜브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가 2012년 임묘진, 그러니까 그것도 임묘진에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2012년이 임진년이라고, 2013년이 이제 계묘고, 경인 신묘 임진, 경인 신묘 임진 계사가 2013년이고, 그러니까 2012년이 경인년이 2010년, 2011년이 신묘년, 2012년이 임진년이고 그래요. 그때 이제 그 유튜브 강의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사오미 때 2013년, 2014년, 2015년 때 그때 이제 이게 유튜브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좀 밝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016년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활발했다고. 2016년, 2017년, 2018년, 그러니까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날 때가 2016년으로 봐야 돼요. 그 병신년이고, 내가 그때 총재 이름을 처음 알아냈고, 그때 이제 종로에서 그 종로 강의장이 그때 2016년도 4월달인가 그랬다고. 그때 이제 그 본격적인 이제 그 유튜브 강의가 시작된 거예요. 아, 그때 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이 정력의 시대에 이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이제 그분이 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허경영 신인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당시에 그분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내가 듣고 싶어 한 것이 뭐냐 하면은 강정산을 어떻게 논하는가, 강정산을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듣고 싶었다고. 그런데 뭐 에너지 책정할 때 말이에요, 강정산 해가지고 떼봐 그러면 손이 떨어져 버리고 에너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 기독교 가면은 예수를 하늘 대안고로 본다고. 아주 높은 걸로 봐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우주에서 가장 큰 신으로 보고 최고로 보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이 강정산 계열에 있으면은 강정산을 또 우주에 최고 높다고. 그래서 상제라 그러잖아요. 최고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그런 가장 지고지신의 신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내하고 동격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거는 또 내가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에너지가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지. 결국 모든 것은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뜻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 말이야. 이런 것을 깨달아올 때가 지금 아마 50년 된 거라고. 14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4, 15, 16세 때부터 아까 지금 그 사람 이름이 누구야? 조영남이 본처 이름이 기억이 날듯 말듯 하네. 지금 빠친코라는 그 영화를 지금 이제 애플에서 만드는 모양이던데 거기도 그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듯이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그 요한이라는 친구를 만나고부터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래서 나는 허경영 이제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아주 아마 2016년도부터 2016년 9월 30일 날 선포를 했다고. 페이스북에 선포를 했다고. 그거는 찾아보면 나오니까. 페이스북에 내가 올려놓은 거 있으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2017년도 그때가 한교안 대통령 대행한테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사면 복권시켜라, 시켜주십시오 하고 탄원서를 썼다고. 거기 보면은 국민청원서에 내가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건져내실 분은 허경영 총재님이시고,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사면 복권하는 것이 응당이 맞다. 이래서 이제 19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면 복권이 안 됐죠. 안 되고, 그때는 그럴 때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총선에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좀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군사부가 되시니까 사령관의 명령으로서 이제 또 우리가 또 총선에 나가게 되고, 이번에 대선을 치렀는데, 이때까지는 나는 외부에서는 외부의 흐름에 신경을 안 썼어요. 외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지율이 윤석열이가 몇 프로, 이재명이 몇 프로, 그건 오든지 가나요. 나는 그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이번에 당선된다,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는 외부를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그 시대가 열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외부로 본다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 부활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춘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름달이 지나고 그다음
일요일이 이제 그 부활절이죠. 그렇게 할 때 내일이 이제 부활절인데 부활절 날 내일이 이제 EBS 방송이 터져가지고 이제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그 악한 만행을 저지른 거 이런 걸 다 이제 공개를 하고 뇌세라 개세라법이 시행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채에서 해방되고 꿈과 같은 지상낙원이 된다고 뭐 내일 당장 되면 오죽이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모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는 현 상황으로서 봐서는 그것은 어렵겠나 이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내일 저녁에 그런 것이 방송에 나올지는 모르죠.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외부 현상을 이렇게 놓고 볼 때에 딥스테이트 세력 이제 이것이 이 인류 역사의 뒷면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타이타닉을 침몰시킬 때도 이 사람들이 그게 개입돼 있었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6.25 전쟁 다 참 그 딥스테이트 세력이 다 개입돼 있었고 월남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던 때는 그 딥스테이트 세력이 완전히 그 개입된 건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을 박멸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위한 것이 케네디 대통령께서 이제 죽음을 보고 케네디 대통령의 이제 암살 당하는 것을 보고 미 군부에서 조사를 했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뒤에는 거대한 미국 대통령들을 움직이는 그런 거대한 딥스테이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1963년 11월 22일 날 이제 케네디가 암살당했으니까 그뒤로부터 한 60년간 흘러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대한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과의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뿌리가 너무 깊다 이 말이에요. 깊고 너무나 파워가 세다고. 그래서 오바마를 제거시키려고 하다가 미 군부에서 이제 트럼프가 2016년도에 대선에 나간다고 하니까 미 군부에서 이제 이렇게 좀 그 보류를 한 거지. 그런데 2016년도에서도 미국에서도 힐러리가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그만큼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니까. 트럼프가 거기 대통령이 당선되고부터 바로 딥스테이트 세력들을 이렇게 척결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니까 이제 4년 뒤에 2020년 11월 달 미국 대선에서는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총동원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어마어마하게 상상 초월하는 부정선거를 해서 바이든을 이제 앉혔죠. 앉혀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미국의 실정을 미 군부에서 움직이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바이든이 죽은 것도 거의 확실하고 대역을 쓰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사태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딥스테이트 세력을 이렇게 정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이 지금 이제 상해가 이제 이렇게 통제가 당하고 있다니까 2,500만 명이 이제 이렇게 뭐 통제를 당하니까 아파트에서 고함을 지르고 쌓고 난리를 천둥을 치는데 이제 이것도 중국에 있는 그 딥스테이트 세력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하고 한국이 남았는데 이제 이런 것이 정리를 되는 것을 봐가면서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확신해요. 약이 새끼나 이엄순구와 시인 행사돈이 불능견열이다 이런 뭐 종교님 말씀도 있고, 마하반야 바라 밀다 심경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 바라 밀다 시에 조견 온 개공하고 도 일체 고역을 했다. 사리자 색보리공 공불리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시 역부역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시 무한입이 설신의 무색석 향미촉법 무한견이지 무의식계 이런 반야심이 나오는데
영적인 그 파워로 볼 때에 전 세계에 이때까지 존재했던 그 예수가 태어나고 난 이래부터 이때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몇 천만 명, 몇십억이 될 거야 아마. 몇 천억 명도 되겠지. 그 중에서 참된 기독교는 아무도 없다고 니체가 한 말이라고. 그 중에는 뭐 대학 교수들도 신학 교수들도 여러 수천 수만 명이 될 거 아니에요. 신부, 목사, 교황, 추기경 많이 있지만은 참된 기독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본 거라고. 그것이 이제 곧 이제 알려지게 되죠. 이제 어떻게 이제 알려지게 될까? 이제 그렇게 알려지게 되면은 뭐 총재님을 이렇게 한번 알아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지금 이제 그 시점에 나와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하늘에서 뭐 박정희 또 이승만 대통령님 같은 이렇게 건국을 하는 나라를 부흥시키는 그런 대통령을 내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걸주 같은 놈이 나오기도 한다고. 네,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겠고, 걸주 같은 놈, 하나라를 때리 망친 그런 그하고 이제 같은 그 자기 처가 누구냐니까 말희고, 그 은나라지.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라고. 하나라의 17대 마지막 왕이 걸이고, 걸에 해당하는 그 짝이 있는 여자가 말이고, 은나라가 망할 때에 그 마지막 왕이 주라고. 주와 같은 짝이 되는 사람이 달기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망할 때에 이제 생긴 여자가 포사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를 망할 때는 그런 희한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망쳐요. 그리고 그 여자하고 같이 사이클이 맞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걸 망쳐버려야 돼. 그 망쳐버리면 좋은 게 아니고, 그 하나의 그 뺑아리가 이제 이렇게 계란이 말이야 21일 동안 이렇게 뒤에는 뺑아리로 부활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껍질이 깨지는 그 아픔을 겪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 창공을 볼 수 있고 이 온 세상을 볼 수 있는 뺑아리가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깨어지는 그 아픔이 없으면은 그걸 못 보잖아요. 그렇듯이 이 우리나라는 한 번씩 이렇게 계란이 깨어지는 그런 아픔, 와장창 깨지는 그런 아픔을 마지막 겪어야 된다. 그래서 산모가 어린애를 이렇게 출산시킬 때 그 비명을 소리를 지르고 말이야, 죽는다고 고함을 쉐리 마지막에 그래 지르잖아요. 지를 때 그 뭐 아기가 이제 옥동자가 순산이 되듯이 산모가 이제 병원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고함을 쉐리 지르고 막 비명을 소리를 지르는 이제 그런 일이 남아 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야 옥동자, 허경영, 신인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대한민국도 정리하고 세계를 정리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상황이 이러니까 뭐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오늘도 금수완박에 대해서 총재님께서 좀 세밀하게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 근데 내 같은 경우는 조회수도 적고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으니까 뭐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66년 한평생 내 모든 것을 던져서 허경영 신인님을 알았고 또 따르고 있다. 그리고 그 시절이 이제 뭐 윤석열 정부가 그 김태영 교수로 말하면은 1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이래 보고, 정봉주 씨 견해로 보면 한 2년 정도 간다고 보는데, 그럼 2년 정도 같으면 올 내년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올해가 39번째 간지거든요. 이민년이고 40번째 간지가 이민, 그 다음에 개묘라고, 토끼 개묘고, 그 다음에
41번째 간지가 갑진이라고. 그 42번째가 을사년이고, 갑진, 을사, 뭐, 내 다 사촌 동생들이 갑진, 을사생인데, 그 애들이 이제 그 환갑 때, 이제 을, 진사에 성인출한다. 그랬으니까, 그런 말이 있다고. 그게 맞다고 하면은 2024년에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출세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1825일간 그 속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세계 정세의 흐름도 보고 또 우리나라 국내 흐름도 보고 또 이제 하늘궁이 이제 건립되어 가는 그 과정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궁. 이상.